문제를 만든 건 나야? 내가 우리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 건 생각 안 해? 너는 왜 항상 너 자신만 생각해? 가족을 돕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유혜진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딸 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사랑과 배려로 가득했던 우리 가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무책임한 결정들이 단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시댁의 끝없는 요구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어느 순간 저는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딸 은서를 위해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으로 돌아와 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갈등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은서와의 소소한 행복은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해안 마을에서 살고 있는 유혜진입니다. 올해로 38살이 되었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맑은 눈으로 웃을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거든요. 학교에서의 시간은 제게 일상이자 행복이에요. 결혼한 지도 12년이 지났네요. 제 남편 민재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는 당시 리더십 있고 다정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우리는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처음 결혼했을 땐 정말 설레고 행복했어요.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집은 바다와 가까워서 창문을 열면 짠내 나는 바람이 코끝을 스쳐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사와 요리를 해먹곤 했어요. 민재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주고 저는 그에게 도시락을 싸줬죠. 서로에게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 시절이 지금은 가끔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의 딸 은서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친구들에게도 인기 많아요. 학교 발표회 때마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 저는 항상 눈물을 참느라 바빴어요.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 딸을 보며 우리 가족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죠. 은서가 아빠에게 장난스럽게 달려들고 민재가 그녀를 번쩍 들어 올릴 때마다 저는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년 지나면서부터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문제는 점점 우리 결혼 생활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시댁과 잘 지내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손수 음식을 준비하거나 명절이면 기차를 타고 먼 길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항상 더 큰 기대와 요구뿐이었어요. 민재는 본래부터 가족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제가 그를 사랑했던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의 그런 모습이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갔고 남편은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우리의 작은 가정도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제 말을 가볍게 넘겼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은서가 태어난 후 저는 더 강해지기로 했어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민재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그 중심에는 항상 시댁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번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돕기 위해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희생해야 했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바다가 보이는 우리의 작은 집이 이제는 저에게 따뜻함이 아니라 고립감을 주는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민재가 언젠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고 평화로웠던 우리 집의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리고 그 균열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민재는 정말 효자였어요.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늘 가족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과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랑스러워했죠. 그 모습이 참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결혼 후에도 그는 가족 모임에서 항상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점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심이란 것이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서부터 과한 것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인 점순자는 겉으로는 고상하고 단아한 인삼을 주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그 이면에 있는 고집스러움과 독단적인 성격이 드러났죠. 그녀는 늘 가족은 하나다라는 말을 강조하며 민재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민재는 그녀의 요청을 절대 거절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일이 잦아졌죠.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도우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요구가 너무 빈번하고 때로는 무리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점순자 씨는 언제나 금전적인 도움을 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용돈 요청이었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 조금 더 많은 용돈을 챙겨드리는 건 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민재야, 내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들다더라. 이번에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겠니? 같은 말이 반복됐죠.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이게 몇 년도만 계속되니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갔어요. 시동생 민수는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를 응원하고 싶었어요.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여러 번 직업을 바꾸며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젊으니까 언젠가는 잘 해낼 거라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민재에게 의존하는 삶에 익숙해져 갔어요. 민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민재에게 떠넘기고 민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반복됐어요. 저는 민재에게 몇 번이나 말했어요. 우리도 은서도 있고 집안도 챙겨야 하잖아. 민수 씨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민재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민수는 아직 힘드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자. 그의 말은 늘 조금만 더였지만 그 조금이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했는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평소엔 절약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절약한 돈은 시댁으로 흘러갔죠. 저는 늘 불안했어요. 과연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언제쯤 멈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민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민재야, 우리도 한계가 있어.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우리 가족이 무너질지도 몰라. 그런데 민재는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족을 돕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혜진아, 내가 현명한 며느리니까 부탁 좀 할게. 민재가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지. 가족은 다 함께 사는 거잖니?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결국 제가 민재를 통해 시댁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런 상황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처럼 들렸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외로워졌어요.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재는 여전히 시댁의 문제를 자신의 우선순위로 삼았고 저는 우리 가정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신뢰와 이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3달 전 민재가 뜬금없이 꺼낸 한 가지 제안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은서가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평소처럼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혜진아, 나 할 말 있어.
평소와는 다른 그의 태도에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 다음에 나올 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 생각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엄마랑 민수가 서울에 집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야? 그걸 왜 시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하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민재는 오히려 차분하게 마치 이미 다 계획이 서 있는 듯한 태도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혜진아, 그 집은 지금 너랑 은서가 살고 있는 곳도 아니잖아. 그 집을 활용해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그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남긴 유산이야. 그리고 그 집은 은서에게도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하지만 민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반응에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너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내 가족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내 가족은 왜 안 되는 거야? 넌 왜 항상 이기적이야? 그 순간 저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은서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그걸 두고 희생할 줄 모른다고 비난받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민재가 제 감정이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시댁만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 옆에서 곤히 잠든 민재를 보며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곱씹어봤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그는 분명 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지금 그는 왜 제가 아닌 시댁의 문제만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저희 가족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민재와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 조용히 물었죠. 민재야, 우리가 정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하지만 그는 제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데 집중했어요. 혜진아, 내가 왜 이렇게 매번 부정적이야? 가족을 돕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너는 왜 항상 너 자신만 생각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민재가 제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가 정말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민재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시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불안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민재의 제안이 이상하다고 느껴진 뒤로 저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실 이런 걸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재가 잠시 외출했을 때 그의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어떤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대출 관련 문서였어요. 거기에 적힌 금액과 조건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는 이미 꽤 큰 금액을 빌려 시동생 민수를 도운 적이 있었고 그 돈은 민수가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민재가 이 사실을 저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였죠. 며칠 뒤 저는 그날 본 서류에 대해 민재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털어놓았어요. 맞아. 내가 민수 도와주려고 대출 받았어. 근데 그게 왜 문제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의 태도는 마치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숨겼어?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해야 할 일 아니야? 제가 이렇게 묻자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너는 어차피 반대했을 거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한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차라리 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탈했어요. 제가 반대했을 거라는 이유로 아내와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우리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의 계획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민재가 그녀에게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꼭 집을 마련해 드릴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는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배제하고 시댁의 일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나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 후로 민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출퇴근 시간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태도가 눈에 보였죠. 저는 그의 휴대전화를 살펴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지만 그러면 우리 관계가 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아 참았어요. 하지만 그의 이런 모습은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마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민재가 저나 은서보다 시댁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까지 시댁에 집착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가 왜 우리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그것도 저를 속이면서까지요. 그날 밤 은서가 잠들고 나서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침대 옆 탁자 위에 준비해 둔 서류들을 손에 쥐고 민재가 앉아있는 거실로 갔어요. 그는 TV를 보며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풍경이 아주 일상적이고 평화로웠겠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민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가 조용히 말을 꺼내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물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웃음을 멈췄어요. 이게 뭐야? 제가 손에 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그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물었어요. 이건 내가 나한테 숨긴 대출 서류야? 그리고 이건 내가 민수한테 보낸 돈 내역.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려고 애썼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너 왜 이런 걸 굳이 찾아보고 그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그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뭐 어때서라니? 이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야? 너 혼자 결정하고 심지어 나한테 숨긴 건 부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내가 이걸 몰랐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민재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왜 이래? 가족끼리 돕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너는 왜 항상 뒷조사를 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야 속이 시원해? 그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문제를 만든 건 나야? 내가 우리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 건 생각 안 해? 내가 이 집에서 너와 은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나를 속이고 시댁 문제만 챙기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분을 토했어요. 그 순간 민재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팡 치며 일어섰어요. 진짜 답답하다. 너랑 더는 못 이야기하겠다. 그는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재는 왜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건지. 이 결혼이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싸움처럼 느껴졌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계속 참아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 결혼에서 저는 더 이상 평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고 민재가 시댁 문제를 우선시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더 고립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가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관계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가? 과연 이 결혼이 나와 은서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처음으로 민재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확정하여 작성한 이야기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어요. 민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놓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은서를 생각하며 그 선택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매번 같았어요. 지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은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은서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도 쉽지 않았어요. 민재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한참 고민했죠. 그와의 대화를 상상하며 수십 번 연습했어요. 차분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단호하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계속 갈팡질팡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와 마주했을 때는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요. 그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거든요. 그날 밤 민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마음을 굳히고 그를 맞이했어요. 민재야, 우리 중요한 이야기 좀 하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들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대충 대답했어요. 무슨 얘긴데? 나 지금 피곤한데. 저는 그의 무관심한 태도에 속이 상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제가 말하자마자 민재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는지 어이없다는 듯이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재야,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이 결혼이 더 이상 우리 둘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나도 지쳤고 이제는 나 자신과 은서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려야겠어. 저는 담담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너 미쳤어? 이혼을 하자고? 내가 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 내가 이 집에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민재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의 말투는 마치 제가 모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이건 내가 갑자기 내린 결정이 아니야. 나도 오랫동안 고민했어.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나 자신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민재는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좋아, 내가 이혼하고 싶다면 해. 하지만 너희 부모님이 남긴 그 집, 나도 내 몫을 받을 거야. 그게 법이잖아. 그의 말에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재야, 그 집은 내 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유산이야. 그건 내가 손댈 수 없는 내 재산이야. 법적으로도 그건 명확해. 제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했어요.
민재는 처음에는 계속 반대하며 제 결정을 무시하려 했지만 제가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자 점점 더 무력해졌어요. 이혼 이야기가 민재를 통해 시댁에 전해졌을 때 저는 예고된 폭풍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민수가 이 일을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오후였어요. 은서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와 민수가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민수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모습에 저는 놀라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 너도 우리 가족 아니니? 그녀는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몰아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제나 가족이라는 말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 태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싫었어요. 어머니,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충분히 참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희생할 수 없어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너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니? 가정은 지켜야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두 팔을 교차한 채 거만한 태도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솔직히 형이랑 이혼한다는 건 내 이기적인 선택 아니야? 형도 힘들게 일해서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떠나겠다는 거야? 그의 말투는 저를 완전히 깔보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는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형수님, 내가 말하려던 건 이거야. 형이 나를 도와주려고 빌린 돈이 있어? 그 돈 내가 다 갚을 순 없으니까 형수님이 좀 책임져 줘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순간 멍해졌어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야말로 저와 은서의 삶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 씨, 그 돈은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삶이고 제 결정이에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거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민수는 담원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 딸과 저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여기서 저를 몰아세우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결국 시어머니와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안도감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시댁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뿌듯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현실이 슬프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조금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은서와 저만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민재와 관련된 모든 재정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결심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민재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제 자신과 은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저는 믿기 힘든 내용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공동 예금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고 그 돈은 민재가 어머니와 민수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 금액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나 몰래 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민재에게 바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 전에 냉정하게 서면을 정리하고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길은 한편으로는 무겁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호한 결심이 담긴 걸음이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지금까지의 서면을 자세히 설명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도미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민재 씨가 법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혜진 씨가 본인의 재산과 은서, 양의 미래를 보호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제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에서는 씁쓸함이 몰려왔어요.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몇 주 뒤 변호사와의 협력으로 저는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어요. 특히 민재가 시댁의 빚을 갚기 위해 공동예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정리했죠. 그 증거는 제 결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어요. 저는 민재가 더 이상 제 재산이나 은서의 미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했어요. 민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여전히 자기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말했어요. 가족을 돕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그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야, 민재야. 이건 신뢰의 문제야.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나 몰래 모든 걸 결정한 게 문제야? 이제는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민재와 더 이상 불필요한 언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은서의 미래였고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 제 감정을 억누르고 끝까지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 후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 집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해서 낯설지 않았지만 한동안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익숙하면서도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공간이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어요. 이사 첫날, 은서와 함께 짐을 정리하며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오자 어릴 적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부모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은서도 창밖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공기가 진짜 좋다. 학교 끝나고 바닷가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 은서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는 건 정말 벅찬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저녁 준비를 하고 은서의 숙제를 도와주고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에게 희생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은서 역시 처음에는 환경이 바뀌는 것에 조금 낯설어했어요. 새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은서는 금방 적응했어요. 새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미술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셨고 은서도 점점 자신감을 찾았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새 친구 생겼어. 이름은 지아인데 나랑 같은 걸 좋아해. 그런 은서를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주말에는 은서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모래사장에서 함께 발자국을 남기고
작은 조개 껍데기를 모으며 시간을 보냈죠. 은서는 모래로 작은 섬을 쌓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은서에게도 저에게도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일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어요.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진행한 지역 행사에서 학생들의 연극을 지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몰랐던 열정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무대에서 웃으며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삶에도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고 느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생활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제가 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더 믿게 되었고 제 선택에 대한 확신도 생겼어요. 민재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억압과 고립감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 삶을 제 손으로 다시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이혼이라는 결정은 쉽지 않았고 많은 담을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그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요. 민재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무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제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제 가치마저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혼을 통해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이전에는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우선시하며 살아왔다면 지금은 제 자신과 은서를 가장 먼저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은서를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돼요. 그녀는 이제 밝고 활기차게 자라고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은서가 얼마나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느껴요. 예전에는 저와 민재의 갈등 속에서 그녀가 느꼈을 불안과 혼란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녀가 더 이상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켜줘요. 저는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결혼이든 어떤 관계든 상대방에게 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한 번 희생을 시작하면 그것이 끝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제 선택을 존중하려고 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서와 함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바닷가를 걷다가 은서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느껴요. 저는 이제 과거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얻었어요. 저는 은서와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저희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저를 믿고 나아갈 거예요.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저 유혜진으로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갈 겁니다.